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려는데 갑자기 손끝이 저릿저릿합니다. 작은 컵을 집으려 해도 힘이 빠지 고젓가락을 오래 쥐고 있으면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저려옵니다. 다리는 어떤가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휘청임 없이 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누구나 순간적으로 나도 큰 병이 시작된 걸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손저림이나 다리 힘 빠짐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혈관신 경관절근육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 바로 콜라겐의 약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속이 숨은 지지대 역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콜라겐을 단순히 돼지 껍데기나 닭발 같은 동물성 음식으로만 보충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채소에서도 강력한 콜라겐 합성 촉진 성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외지 않으신가요?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평범한 채소 속 비타민C와 특정 항산화 물질이 체내에서 콜라겐 합성을 2배 이상 높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식물성 식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학문적 논의는 단순한 이론 싸움이 아니라 우리 일상 식단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제 문제입니다. 제가 40여 년 진료를 하며 본 환자들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대신 채소 위주로 식습관을 바꾼 후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다리에 힘이 돌아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손이 덜 저려요. 글씨 쓰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는 70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이 근본적으로 몸을 바꾼 것이지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채소만으론 부족해서 보충제를 병행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비슷한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의학계가 다 밝히지 못한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채소를 통해 몸의 기본 토대를 지켜내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저림과 다리 힘 약화를 되돌릴 열쇠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주사나 약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채소 한 접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8가지 채소는 이미 수많은 임상 경험과 생활 속 사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친구들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채소가 그 열쇠가 되는지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다리와 끈이 얽혀 있습니다. 근육과 뼈혈관과 신경을 서로 단단히 붙잡아주는 이 끈의 정체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단순히 주름을 막아주는 미용 성분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절에서 뼈와 뼈 사이를 쿠션처럼 지탱해 주고혈관벽이 탄성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며 신경이 압박을 덜 받게 완충작용을 합니다. 손이 저리고 다리가 힘없이 풀리는 증상은 단순한 신경 문제나 근육 약화가 아니라 콜라겐의 토대가 무너질 때 더 쉽게 발생합니다. 임상적으로도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연골이 닳아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관이 약해져 순환이 떨어지며 작은 충격에도 손목이나 발목이 쉽게 삐끗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콜라겐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학계 일부는 신경전달 물질이나 혈액 내 미세순환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온 제 경험으로는 콜라겐이 충분히 유지될 때 나머지 문제들도 함께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튼튼해야 창문과 지붕이 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릎 관절 속 연골은 작은 스펀지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데 스펀지의 구조를 지탱하는 것이 콜라겐 섬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섬유가 마르면서 스펀지는 푸석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충격이 그대로 뼈에 전달되어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스펀지를 다시 촉촉하게 만드는 재료를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는 혈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말할 때 콜레스테롤이나 혈압만 떠올리지만
혈관벽의 탄력 섬유 역시 콜라겐이 주 성분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쉽게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거나 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환자 중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손끝 저림을 호소하는 경우 식단을 조정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면 증상이 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집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꼭 전선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전선을 감싸는 피복이 닳아 전류가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콜라겐이 바로 그 피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류가 제대로 흐르려면 피복이 든든해야 하듯 신경 신호가 원활히 전달되려면 콜라겐이 신경 주변을 탄탄히 잡아줘야 합니다.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나이 들어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식단만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꾸준히 채소와 특정 영양소를 챙긴 분들이 실제로 손저림이 줄고 보행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학문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생활 속 변화를 통해 체감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따뜻한 경험담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70대 후반의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자꾸 풀려서 혼자 걷는 게 무섭다며 진료실을 찾아오셨지요. 여러 검사에서 큰 질환은 없었지만 식단을 보면 채소가 거의 없고 주로 고기와 국물 위주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조금씩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3달 후 그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장도 혼자 다녀옵니다. 다리에 힘이 붙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었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도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의 주름을 지연시키는 성분이 아니라 손저림과 다리 힘 약화를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숨은 지지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숨은 지지대를 강화하는 열쇠가 바로 식탁 위 채소라는 점,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채소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소에 무슨 콜라겐이 있나요? 콜라겐은 고기나 뼈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채소 그 자체에 콜라겐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채소 속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합성하도록 돕는 비밀 열쇠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비타민C, 아미노산, 그리고 특정 식물성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콜라겐이 만들어지려면 프로린과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콜라겐 합성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채소가 콜라겐의 숨은 원천으로 불리는 것이지요. 한 연구에서는 매일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콜라겐 밀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무릎 관절의 통증 호소도 적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채소의 효과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생활 습관 차이 때문인지 의견이 갈리지만 환자들의 경험담은 분명히 채소의 역할을 뒷받침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채소마다 콜라겐 합성을 돕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엽산과 철분이 풍부해 혈액과 조직 재생을 촉진합니다. 토마토나 당근처럼 붉은색과 주황색 채소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많아 피부와 혈관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지요. 마늘은 황성분이 많아 콜라겐 구조 자체를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채소는 건축 자재가 아니라 건축 감독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과 철근이 단백질이라면 그 벽돌을 제대로 쌓게 하는 설계도와 감독관이 바로 채소 속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감독관이 없다면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채소 없이는 콜라겐이 온전히 합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타민C 보충제만 먹으면 되지 굳이 채소를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채소 속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충제만 섭취한 그룹과 채소를 통해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콜라겐 합성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자연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영양소의 힘이 더 크다는 뜻이죠. 저는 여기서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약 하나로 콜라겐을 채우는 건 단순한 숫자 맞추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채소 한 접시는 몸속 오케스트라를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지요.
몸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손저림이 줄고다리 힘이 다시 붙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서 밤마다 잠에서 깰 정도였는데 비타민C 보충제를 1년 가까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었지요. 제가 권한 건 오히려 매일 파프리카와 시금치를 샐러드로 곁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밤에 손저림 때문에 깨는 일이 줄었어요. 놀랍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 경험은 채소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채소들이 당신의 몸을 바꿔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콜라겐 합성의 열쇠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단순히 철분이 풍부한 채소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 만화에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불끈 솟는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건 시금치가 가진 숨은 힘, 은 철분만이 아니라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보조 성분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C는 프로콜라겐이 실제 콜라겐으로 전환될 때 꼭 필요한 효소 반응을 돕는 촉매제입니다. 쉽게 말해 콜라겐이 몸속에서 단단한 구조물로 자리 잡도록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시금치를 자주 먹으면 손발 저림의 배경에 있는 신경 피복과 혈관벽이 튼튼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시금치 속 루테인 과제 아잔틴입니다. 원래는 눈 건강을 지키는 영양소로 유명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성분들이 피부와 관절에서도 항산화 작용을 하여 콜라겐 분해를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끝 저림이 산화 스트레스와 혈액순환 문제와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시금치가 이 문제를 완충해줄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시금치 몇 줌으로 관절통이 나아진다면 세상 모든 약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약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생활 습관성 증상을 완화하는데 식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시금치가 가진 실제 효과를 몸소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는 손저림 때문에 글씨를 쓰기가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식습관을 보면 과일과 채소 섭취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삶은 시금치를 한 줌씩 곁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씨 쓸 때 손끝이 덜 저려요.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아요. 물론 완전한 치료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이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신경 자극이 과도하게 전달되어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꾸준히 먹는 것이 단순히 콜라겐 합성뿐 아니라 신경 안정과 근육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환자 사례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 환자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휘청거린다며 오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있는 상태였지만 수술 전 단계라 생활관리가 우선이었지요. 제가 권장한 건 매일 아침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무쳐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시금치를 곁들여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석 달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제 시장 다녀오는 게 덜 힘듭니다. 무릎이 좀 더 버티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시금치는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일부 손실되지만 대신 철분 흡수가 잘 됩니다. 날로 먹으면 비타민C는 보존되지만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시금치와 신선한 과일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자꾸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린다면 오늘 저녁 밥상에 시금치를 꼭 올려보십시오. 이 평범한 채소 한 줌이 당신의 몸속에서 콜라겐을 불러내는 지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브로콜리의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다이어트 음식이나 서양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콜라겐 합성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콜라겐을 단단하게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의 진짜 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설포라페인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 고몸속 염증을 완화하며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흥미롭게도 설포라판은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손발 저림이나 무릎 힘 빠짐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콜라겐을 새로 합성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있는 콜라겐을 오래 지켜주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브로콜리의 항산화 작용이 콜라겐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브로콜리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므로 결과적으로 콜라겐 구조가 오래 보존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의견은 엇갈리지만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은 환자들이 실제로 손저림이 완화되었다는 사례는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분은 밤마다 손이 저려서 수면이 끊기곤 했습니다. 혈압약과 혈액순환제를 꾸준히 드셨지만 효과가 미미했죠.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죠. 4회 이상 삶은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덜 깨어 손끝이 찌릿한 게 줄었어요. 단순한 채소 한 가지가 생활의 질을 크게 바꾼 것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칼슘과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뼈와 연골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발 저림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미세한 뼈 손상이나 연골 약화일 때 브로콜리 속 영양소는 뼈를 더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쉽게 말해 콜라겐이 벽돌을 잇는 시멘트라면 브로콜리는 그 시멘트가 단단히 굳도록 햇빛을 쬐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3분 정도 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은 살짝 데친 브로콜리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타민C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한층 좋아집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남성 환자는 다리가 무거워 오래 걷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상 큰 혈관 질환은 없었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죠. 제가 브로콜리를 권한 이유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 덕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산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다리가 가볍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브로콜리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의 퍼즐 조각 중에서 브로콜리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당신의 손저림, 다리 힘 빠짐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으시다면 브로콜리를 식탁 위 단골 손님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색깔이 화려한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파프리카와 토마토입니다. 두 채소는 비슷한 듯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콜라겐 합성의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먼저 파프리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빨간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노란 파프리카에는 루테인이 많으며처록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특히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모두 콜라겐을 강화하고 혈관과 신경의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손발 저림의 배경에는 혈액순환 저하와 신경 압박이 있는데 파프리카 속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이 문제를 완화시킵니다. 토마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콜라겐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셈이지요.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피부 콜라겐 밀도가 더 높았을 뿐 아니라 근육 회복 속도도 빨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를 두고 토마토 몇 개 먹는다고 무릎이 새로 생기겠느냐는 회의적인 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증상 개선은 반드시 극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손발 저림이 10에서 7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편히 잘 수 있고 걷는 것이 덜 힘들어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요.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손끝이 저려 뜨개질을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좋아하던 취미를 포기해야 했으니 삶의 즐거움이 크게 줄어들었지요. 제가 권한 건 매일 작은 토마토 한 줌과 파프리카 반 개를 간식처럼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손끝이 전보다 훨씬 덜 저려요. 단순한 채소가 삶의 즐거움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또한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히 신경 문제만이 아니라 혈액이 말단까지 잘 흐르지 못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 손끝과 발끝까지 피가 잘 돌게 되어 저림 현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에도 작은 팁이 있습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를 살짝 볶아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파프리카는 날로 먹는 것이 비타민C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지만 살짝 구워 드셔도 맛과 영양이 모두 좋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채소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파프리카의 비타민C가 서로의 흡수를 돕고 항산화 작용도 강화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부부 같은 채소입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합니다. 만약 당신이 손끝 저림으로 밤에 자주 깬다면 오늘 저녁 샐러드에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함께 곁들여 보십시오. 단순한 색깔 채소 두 가지가 몸속 콜라겐을 지켜주고 혈관과 신경을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겉보기엔 너무 평범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채소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양배추 속에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선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을 단단히 묶는 과정에는 비타민C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손 저림이나 다리 힘 빠짐은 작은 신경과 혈관의 손상에서 비롯되는 대양배추가 이런 미세한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글루코시놀레이트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환되며 염증을 줄이고 조직 재생을 촉진합니다. 관절 통증이나 무릎의 뻣뻣함,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단순히 신경 문제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성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이런 염증을 완화하면서 콜라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양배추가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콜라겐 합성에 직접적인 기여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양배추 속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콜라겐 분해를 늦추고 결과적으로 관절과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돌보며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한 예로 60대 후반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손끝 저림이 심해 가끔은 젓가락질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신경질환은 없었 고혈액순환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한 건 매일 아침 양배추즙을 한 컵씩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손끝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밥 먹을 때 젓가락이 덜 떨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채소가 주는 효과를 직접 체감한 사례였습니다. 양배추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기관을 보호해 영양소 흡수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다른 채소에서 얻은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몸의 전체 균형을 맞춰주니 콜라겐 합성도 원활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배추는 약처럼 쓰셔야 합니다. 그냥 반찬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챙기는 치료제 같은 채소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양배추 잎을 관절 부위에 붙여 통증을 완화하는 민간요법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런 전통은 양배추가 가진 항염증 성분을 몸소 경험한 결과일 것입니다. 섭취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 손실이 적지만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데치거나 즙으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즙을 내어 아침에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손 저림 때문에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힘들어졌다면 식탁에 양배추를 꾸준히 올려보십시오. 이 평범한 채소가 손끝과 다리의 힘을 되찾아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케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일은 흔히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단순히 유행하는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여러 연구에서 케일은 콜라겐 합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성분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채소로 입증되었습니다. 첫째, 케일은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을 실제로 몸속에서 단단한 구조물로 만들어주는데
비타민C가 필수입니다. K를 꾸준히 섭취하면 손끝 저림이나 무릎 약화와 같은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K는 단백질 대사와 깊이 연관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은 아니지만 라이신과 프롤린 같은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속에서 이 아미노산들이 비타민C와 만나야 콜라겐 사슬이 튼튼하게 이어집니다. 셋째, K 속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넘어서 이미 존재하는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어줍니다. 덕분에 손발의 혈관과 신경이 오랫동안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케일이 콜라겐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케일에 포함된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간접적으로 콜라겐 합성을 크게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이런 논쟁은 남아있지만 실제 환자들의 경험은 케일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70대 초반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오래 걷지 못하고 손끝이 저려 바둑을 두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신경질환은 없었지만 영양 불균형이 뚜렷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매일 아침 케일 한 줌을 갈아 사과와 함께 주스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3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둑돌을 짚는 게 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산책도 덜 힘들어요.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삶의 질을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케일의 칼슘과 비타민 K입니다. 손발저림은 신경 문제와 함께 뼈 약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케일 속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케일은 관절과 뼈 건강을 함께 지키는 이중 효과를 냅니다. 섭취 방법에도 작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케일은 날로 먹으면 쓴맛이 강하고 소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과 함께 갈아 주스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샐러드에 견과류와 곁들이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케일은 채소 중의 약입니다. 쓰다고 피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케일이 주는 쓴맛은 잠깐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은 오랫동안 당신의 몸을 지탱해줍니다. 만약 지금 손끝 저림이나 다리 힘 빠짐 때문에 불안하다면 케일을 생활 속 습관으로 들여보십시오. 이 작고 쓴 채소가 당신의 몸속에서 콜라겐을 되살리고 무너져가는 지지대를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7번째와 8번째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당근과 마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흔히 밥상에서 늘 접하는 재료이지만 콜라겐과 손발 건강에 관해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당근을 보겠습니다. 당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눈 건강이지요. 실제로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베타카로틴이 피부와 혈관의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는 데에도 관여한다고 보고합니다. 쉽게 말해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뿐 아니라 손발 끝까지 이어지는 미세혈관의 탄력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튼튼해야 손발 저림이 줄어듭니다. 또한 당근 속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손끝이 저릴 때 많은 경우 작은 신경들이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인데 당근은 이 부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학계에서는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효과가 실제 임상 증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당근을 꾸준히 먹은 환자들이 손 저림이나 다리 힘 부족에서 점차 호전을 보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마늘을 보겠습니다. 마늘은 한국인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 강화나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마늘 속 황화합물, 특히 알리신은 콜라겐을 서로 단단히 연결해주는 각요 작용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콜라겐 사슬이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늘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관절통이나 무릎 뻣뻣함 같은 증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효과가 단순히 항염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콜라겐 구조를 직접 강화하는 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논쟁은 남아있지만 실제 환자들의 사례는 분명히 마늘의 힘을 보여줍니다. 60대 후반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손끝이 찌릿해 글씨 쓰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매일 생마늘 한쪽을 반찬으로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쥐 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손끝도 덜 저립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삶의 불편을 줄여준 것이죠. 당근과 마늘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근은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고 마늘은 콜라겐 자체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식단에 넣으면 훨씬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한식 식단에서 당근과 마늘이 자주 함께 사용되는 건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섭취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당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알리신이 가장 강력하지만 속이 불편하다면 살짝 익혀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습관입니다. 만약 손끝 저림과 다리 힘 빠짐이 걱정된다면 오늘부터 당근과 마늘을 식탁에 더 자주 올려보십시오. 이 두 채소가 당신의 몸속 콜라겐을 지켜내고 손발 끝까지 혈류와 신경을 든든히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조리하거나 섭취하면 콜라겐 강화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별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조리법이나 식습관이 숨어있지요. 첫 번째로 지나친 가열입니다.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와 일부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나는 매일 채소를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라고 묻는 분들에게 확인해보면 대부분 채소를 푹 삶아 국물로만 드시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성분이 이미 사라진 것이지요. 두 번째로 지나친 소금과 기름입니다. 손저림과 다리 힘 빠짐은 혈액순환과도 직결되는데 소금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 혈관벽에 부담을 줍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혈액이 끈적해져 미세혈관까지 혈류가 잘 가지 못합니다. 콜라겐 합성을 돕는 채소를 먹으면서 동시에 그 효과를 방해하는 습관을 가진 셈입니다. 세 번째로 균형 부족입니다. 나는 시금치만 열심히 먹는다거나 브로콜리만 챙긴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콜라겐 합성은 하나의 영양소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타민C, 아미노산, 항산화 성분, 미네랄이 모두 함께 작용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편식은 채소의 힘을 반감시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점은 인정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C, 보충제 단독 섭취가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은 그룹에서는 피부관절혈관의 지표가 고르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섭취가 답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소는 약이 아니라 식구입니다. 한 가지만 챙기지 말고 가족처럼 다양하게 식탁에 올려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브로콜리만 집중적으로 드시다 효과가 미미해 고민하셨습니다. 제가 파프리카, 토마토, 마늘을 함께 드시도록 조언드린 후 2달이 지나자 손저림이 훨씬 줄고 무릎도 덜 시큰거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은 가공식품입니다. 최근엔 콜라겐 보충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가공 음료나 간식이 팔립니다. 하지만 설탕과 첨가물이 많아 오히려 혈관과 신경 건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트에서 화려한 포장으로 유혹하는 제품보다 시장에서 소박하게 진열된 채소가 훨씬 더 큰 힘을 줍니다. 섭취 방법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 과일과 함께, 브로콜리는 찜기에 3분,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마늘은 생으로 혹은 살짝 익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콜라겐을 지키는 강력한 생활요법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손저림이 심하거나 다리에 힘이 자주 풀려 불안하시다면 단순히 어떤 채소를 먹을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먹을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몸속 콜라겐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채소들의 효능은 임상 현장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채소가 콜라겐 합성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하느냐를 두고 활발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분명한 한계를 지적합니다. 채소에 콜라겐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콜라겐 보충제나 동물성 단백질이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 피부 미용 목적으로 콜라겐 보충제를 찾는 이유도 이 맥락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채소 속 파이토케미컬이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다. 세포 수준에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합성을 촉진한다. 즉, 직접적인 공급은 아니지만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잘 만들고 지켜내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경험은 이 두 주장을 절묘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환자가 콜라겐 보충제를 드셨는데 큰 효과가 없었지만 채소를 곁들이면서부터 손저림이 눈에 띄게 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채소만으로는 부족해 보충제를 함께 병행해야 호전을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채소냐 보충제냐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논쟁을 환자분들께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채소는 콜라겐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콜라겐이 숨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합니다. 보충제는 씨앗을 주는 것이고요. 결국 씨앗과 토양이 함께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미지의 영역은 개인차입니다. 똑같이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매일 먹는데 어떤 분은 손저림이 크게 완화되고 어떤 분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유전적 요인, 장내 미생물 상태, 흡수 능력, 생활 습관 등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손끝 저림을 호소했지만 한 분은 채소 위주의 식단만으로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다른 분은 큰 차도가 없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비타민 B군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답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소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능성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채소에 들어있는 미세한 파이토케미컬이 신경 재생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입증된다면 손저림과 다리 힘 약화 치료의 판도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완벽한 답을 기다리느라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이점이 많은 채소를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학문적 논쟁은 이어지겠지만 당신의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식단이 내일의 손끝과 다리를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끝이 저려서 젓가락을 놓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불안했던 순간들. 그것은 단순히 노화의 숙명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되돌리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의 식탁, 당신 앞에 놓이는 채소들 속에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토마토, 양배추, 케일, 당근마늘. 이 8가지 채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콜라겐 합성을 돕고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며 근육과 관절을 지켜줍니다. 어떤 채소는 비타민 C로, 어떤 채소는 항산화 성분으로, 또 어떤 채소는 화합물이나 아미노산으로 작용하지요. 이들이 어우러져 몸속에서 지휘자처럼 콜라겐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갈 때 당신의 손발은 다시 따뜻해지고 다리는 힘을 되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거대한 약병독값 비싼 시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시금치 한 줌을 더 올리고 아침에 케일 주스를 한 잔 곁들이며 점심 샐러드에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함께 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몸속 콜라겐을 되살리고선 저림과 다리 힘 빠짐을 점점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이런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오시던 분들이 몇 달 후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끝이 편해졌어요.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야말로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당신도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걱정하신다면 안심하십시오. 몸은 언제나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서서히 쌓여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일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손끝의 저림 대신 부드러운 움직임, 힘없이 꺾이던 무릎 대신 안정된 걸음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식탁에 어떤 채소를 올릴 것인지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8가지 채소가 당신의 몸을 지키고 이뤄가던 힘을 되찾게 해줄 것이라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